25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시면 다음은 주택분 종부세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그랬는데 여러분요. 과세 기준일은 재산세 종부세 다 6월 1일이고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른 등록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표준 합산 대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제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포함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또 미분양주택,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 등록 문화유산 주택,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요 정도 얘네들은 과세 표준 합산에서 어떻게 한다? 배제되는 주택입니다. 과세 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이 납세 의무자인 경우에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법인은 주택분 종부세는 우리가 항상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을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지만 주택은 항상 개인이 납세 의무자인지 법인이 납세 의무자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세부담 상한 다 구별이 됩니다. 달라요. 근데 토지분은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납세 의무자든 법인이 납세 의무자든 개인 법인 구별하지 않고 토지분은 똑같습니다. 다. 자, 그래서 동일하게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데 주택분은 개인과 법인이 납세 의무자일 때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법인이 주택분 납세 의무자일 때는 공시가격 관계없이 공시가격 1억인 주택을 보유하든 5억인 주택을 보유하든 무조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개인이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일 때 그 기준은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얼마? 9억 초과하는 자. 딱 9억이면 납세 의무자 아니에요. 9억 초과해야 되고 다주택은. 1세대 1주택일 때는 얼마? 12억 원. 공시가격으로 12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지. 딱 12억까지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고요. 자, 법인은 무조건 주택분 납세 의무자가 되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 12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에서 물론 공동명의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고요. 자, 1세대주택자 공정시장가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주택분은 무조건 60% 곱한 금액입니다. 60에서 10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 현재 몇 프로? 60%고요. 1세대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부세 산출세액에서 소유자 연령과 주택 보유기한에 따른 공제액을 공제율 합계 몇 프로 범위 내에서 1세대주택자 중복 공제용 된다. 이거 80%. 이건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지. 이런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80% 범위 내에서 중복 공제용 됩니다. 1세대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요.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26번 문제를 보시면 2025년도 귀속 주택분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자, 주택분 납세 의무자가 종부세 납세 의무자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단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 등 초과 누진세 규정들은 법인이나 단체는 아니랍니다. 자, 그러면 1번이요. 주택분 과세빙 결정 시 공시합산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빵원이고, 자, 빵원이고 주택분 법인이 납세 의무자일 때는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요 연령별 보유기한별 세액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는 혜택이니까 법인은 적용받을 수 없고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3번 그래서 정답입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도 우리 앞에서 계속 정리해 드렸습니다. 재산세랑 비교해서 정리해 드려놓고 우리가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세부담 상한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요거 재산세랑 다시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재산세 종부세 다시 한번 비교해서 봅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하는 건데 보유세 있는 거죠.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그리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 적용됩니다. 그럴 때 재산세는 일단 토지건축물은 아까도 나왔다시피 토지건축물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에 공시가격 관계없이요. 공시가격 1억이든 3억이든 6억 이든 초과했던 공시가격 관계없이 무조건 전년도 세액의 150%만 넘게 하고 주택분은 원칙적으로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택분은 더 정교하게 되어 있는 과세 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받기 때문에
자, 단순하게 전년도보다 몇 프로 못 넘게 하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만 자 적용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렇다 말로 할게요. 어떤 경우에만 적용된다?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주택들만 예외적으로 적용이 있다. 종전에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한다. 원칙은 적용 없고요. 근데 종부세는 세부담 상한 주택분 같으면 원칙으로 얘는 뭐 종부세는 150%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만 주택분만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 소유일 때는 개인 납세무자일 때 세부담 상한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150% 못 넘게 하는데 법인이 주택분 납세무자일 때는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인은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전년도보다 500% 1000% 막 300% 500% 막 1000%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개인 법인 구별 없죠. 그래서 토지는 개인이 납세무자이든 법인이 납세무자든 개인 법인 구별 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 넘게 합니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으로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총세액 상당의 150% 못 넘게 하는데 법인 주택분 요거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만 좀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자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요거 몇 프로예요? 150 주택분은 법인 같으면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는 거, 주택을 보유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법인은 요거만 주의하면 150%고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재산세, 토지건축물도 150%고요. 주택분만 또 역시 재산세에서도 원칙으로 세부담 상한 적용 없다는 거 이걸 주의하시면 돼요. 네? 올해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세부담 상한.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여러분들. 3번 정답이고 4번 보시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자,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2.7% 비례세를 적용하고요. 그래서 법인은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 그리고 종부세는 납기는 법인 소유든 개인 소유든 자 토지든 주택이든 무조건 언제입니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토지물이든 주택분이든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납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상이 부가징수할 때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가징수하고 납세무자 고소유통에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언제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무조건.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봅니다. 27번 문제 보시면요. 27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부세 세율 및 세액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납세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과세표준에 해당 세를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주택분 종부세액으로 한다. 여러분 우리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 수에 따라서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서 자, 세율이 달라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개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빵5, 27 실당계 초과세율이고 개인이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 빵5, 5, 7단계 초과세율을 적용하고 법인 사회적 기업이나 종중 사회적 협동기업 공공주택사업자라든가 이런 등등 퍼블릭한 냄새가 나는 법이나 단체를 제외하고 법인, 일반적인 법인 또는 법인을 보는 단체가 3주택 이상을 소유했다 그러면 초과투진세율입니까? 아니고 요거 초과투진세율의 최고세율이 적용돼요. 법인은 2주택이 하면 2.7% 비례세율이고 3주택 이상이면 5%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비례세율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인은 주택분 비례세율이 적용되고요. 5% 비례세율이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기준이 되는 요거 한번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인데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기준이 되는 직전 연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은 우리가 세부담 상한 적용할 때 전년도 세액에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할 때 납세무자가요 해당 연도 과세표준 합산 주택을 직전 연도 과세일에 실제 소유한 여부를 불문하고 직전 연도 과세일 현재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서 계산한다. 이거 한 번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어떤 건지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면 만약에 24년도에요. 2024년도에 갑과 을이 어떤 재산을 뭐 토지를 예를 들어서 매매한다고 칠게요. 매매한다 그러면 만약에 2024년도
6월 만약에 20일 날 잔금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전년도 2024년도에 이 토지나 이 재산은 토지나 주택 같은 거 누가 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네? 자, 6월 1일 기준으로 항상 판단하니까 갑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6월 1일 날은 6월 20일 날 잔금치고 등기됐으니까.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토지나 주택을 누가 소유하고 있냐면 이거 을이 소유하고 있죠, 지금? 을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을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 부과될 때 세부담상환이요. 이 재산에 부과된 전년도 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종부세 합친 총색상당액과 당연도 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와 종부세 합친 총색상당액 비교해서 전년도 세액이 몇 프로 못 넘게 하느냐? 150% 못 넘게 하잖아요. 그럴 때 전년도에 을이 이 재산을 과세균 현재 소유했어요, 안 했어요? 소유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더라도 세부담상환 계산할 때는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소유한 것으로 봐서 세부담상환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재산에 부과된 총색상당액 몇 프로? 150% 못 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세부담상환 계산할 때는 소유하는 것으로 계산해서 세부담상환을 적용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면 되고, 소유하지 않았어도 소유한 것으로 계산해서 세부담상환 계산할 때는. 자, 그러면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문제 더 있네요. 28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였습니다. 토지에 대한 종부세요. 토지라면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토지분 재산세 예상이 된 토지를 말하고, 토지가 나오면 종부세에서는 반드시 토지 구분 재산세에서 배운 분리별도 종합에 해당되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면 대상인데 분리상 토지는 아니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대상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그렇죠? 여기다가 시험에서는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는 앞에서 나왔었어요. 종합합산 대상과 별도 합산 대상 그리고 분리대상으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X입니다. 제가 뭘 집어넣었어요?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 대상 아닌데, 우리가 이 정도는 상처럼 알고 있어야지.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토지의 별도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대상인데 분리대상 토지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분리대상 토지 슬쩍 집어넣는 거 주의하시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상을 적용받는 경우에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별도 합산 대상 토지분 종부세에서 공제한다. 여러분,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종부세 부과균에 부과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상을 적용받는다. 그러면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그 상한을 적용받은 재산세액을 토지분 종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중과세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우리 이 시험에 작년에도 나왔고 우리 여러 번 나온 거, 4번 이상 나온 거. 보세요. 세부담상환 적용할 우리가 세부담상환 적용할 때 보세요. 재산세가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된 경우에는 가감 조정된 재산세를 공제하고, 세부담상을 적용받았을 때는 상한을 적용받은 재산세를 공제하는 거지. 종부세에서 그런 거지. 가감 조정되기 전 세부담상을 적용받기 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전전 아니에요. 요거. 그 다음에 4번 별도 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필요는 납세무자로 해당 토지 공시 합산한 금액에서, 우리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 합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합니까? 80억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5억 공제하고. 자,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법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100% 범위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토지나 주택이나. 그런데 토지는 현재 시행령에서 몇 프로고? 100%입니다. 현재 100% 곱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세부담상하는 300%라고 했는데, 아까 토지는 개인법인 구별 없이, 토지는 개인법인 구별 없이 무조건 몇 프로? 150%라고 그랬습니다. 전년도 총색상당액의 150%만 넘게 한다. 토지는 150%입니다. 아까 세부담상한 주택분만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런 거지. 토지는 무조건 요거 세부담상한은 자, 몇 프로다 무조건 150%라는 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를 보시면요.
소득세법상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양도소득세 문제네요.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양도세 문제인데 목 운동 다시 합니다.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이따가 저랑 마지막 시간, 마지막 합격을 기원하는 합격 우리 다짐하는 세레머니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저랑 같이 악수 나누고 가셔야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휙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그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잘하겠다 실무하면 그냥 사무실 차려놓고 가만히 있어. 사람들 올 때까지. 그리고 사람들 와도 그냥 뻣뻣하게 목에 힘주고 있어봐. 그러면 거래가 되나? 한 건도 안 될 거라마, 내가 보기에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따 인사 다 하고 가시고, 인강수강생 여러분들은 수강 후기 같은 데다가 악플은 절대 쓰지 말고, 칭찬글만, 마지막 인사로 하시고, 인강수강생 여러분들도. 자, 보겠습니다. 29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체크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작년 시험에도 나왔고. 자,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고요. 토지상환 사채권, 주택상환 사채 같은 상환이란 말 들은 채권은 토지를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되고,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 건물,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근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양도세 대상이 아니고요. 영업권. 그 다음에 지역권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용익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는데, 지상권, 전세권은,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용익권 중에서. 시험에 이미 나왔고 다.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줄여서 신탁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신탁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됩니다. 신탁 수익권은 대상이 되고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지역권 아니라는 거 당연히 맞췄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29번 4번 정답이고, 그 다음에 30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양도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누가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등기등록과 무관하고, 또 사실상 이전이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이지 무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토지를 현물 출자한 경우 출자자의 조합 지분 비율을 제외한 부분이요. 우리가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합니다. 출자자가 설립회사에 부동산 같은 것으로 현물로 소유권 이전하고, 그 다음에 설립회사로부터 주식 출자 지분을 받고 이전하니까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하는데,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다만 자기 출자 지분에 해당한 부분은 대가관계 없다고 보는데, 자기 출자자의 조합 지분 비율을 초과한 부분이 있죠. 초과한 부분은 대가 있다고 봐서 이것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요건. 요거. 조합의 현물 출자도 자기 조합 지분 비율을 초과한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고요. 본인 소유 재산을 공매, 경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할 때, 여기 자기 본인은 여러분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어떤 자기?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거, 본인이 재취득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물상보증인 자기입니다. 채무자 아니고. 그 다음에 양도 담보의 목적으로 양도 담보 목적 이전했는데, 담보 사유 소멸로 소유권 환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처분권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양도 담보 우리 기초과정부터 배운 건데,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것을 담보로 해서 을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금전을 대여받고 돈을 빌리고,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무자, 그 다음에 을 채권자고요. 그러면 근데 보세요. 양도 담보 계약이라는 게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채무자고 채권자인데, 이 자산에 대해서 갑이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보면, 양도 담보 계약이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권능, 세 개 권능 권한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 사용 수익은 여전히 채무자가 갖고 있죠? 사용 수익이 여전히 채무자가 하는데 변제액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이거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런 거예요. 제몽틀 판례로 제가 얘기 드리고 그랬었는데 처분권만 채권자에게로 이전해요. 그러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자 보세요.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수익하고 처분권만 관념적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단 변제기가 되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자 이게 또 시험에 중요한 게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해서 이걸 제3자에게 매각합니다.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제3자에게 이것을 매각했을 때 이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해당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요. 양도담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는 양도해당 한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물어봤고요. 요건데 자 근데 한번 보세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추가해서 이제 심화과정 같은 데 슬쩍 알려드린 게 이런 건데, 요때 만약에 이거 보세요. 매각 대금이 만약에 5억이고요. 만약에 채무가 3억이다 그러면 이 채무 비행등의 사유로 자산이 변제 충당됐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채무 비행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되는 거. 변제 충당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는 어떻든 간에 이걸 매각한 다음에 자기 채권 3억은 만족을 얻고 나머지 2억 원은 돌려줘야죠. 누구한테? 채무자한테. 그 양도수익의 귀속이 채무자한테 오고 또 그 다음에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이 자산이 매각됨으로 해서 자신의 채무 3억 원을 면하게 되잖아요. 채무 3억 원을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결국 이것도 양도다. 결국은 최종적인 양도수익의 귀속이 채무자한테 오니까 이것까지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지만 양도 담보 채무 비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되는 경우에 누가 납세무자냐면 양도세 납세무자는 양도 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이런 거예요. 요거에다가 자 그럼 이제 지금 지문에 나온 게 이건데 깊은 내용인데 담보 사유가 소멸됐다는 것은 돈을 채무자가 갚았어요. 그러면 갚게 되면 처분권이 관념적으로 채권자한테 왔던 것 담보사유 소멸, 돈을 갚아서 담보사유 소멸돼서 소유권이 다시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올 때 요거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보사유 소멸로 인한 소유권 환원 돈 갚았으니까 채분권 갔던 거 처분권 관념적으로 다시 오는 거 양도해당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가 양도해당하는 거고요. 아셨죠 여러분? 이 얘기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번 알아두시고 양도담보됐다가 담보사유 소멸로 소유권이 환원 갔던 거 다시 오는 건 양도당하지 않고 무상이전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자 그래서 무상이전은 양도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자 공동소유들 소유분별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자기 거 자기가 그냥 나눠 가진 거니까 대가 없죠. 지분의 변경 없는 공밀의 단순 분할은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밀 분할의 경우로서 자, 대가 관계가 있을 때 지분 감수로 변동될 때 대가 있으면 양도해당합니다. 요거. 자, 우리 공유물 분할. 근데 1번은 조합의 현물 출자 양도해당합니다. 다만 자기 출자자의 조합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가 관계 없다고 봐서 양도해당하지 않지만 출자자의 조합 지분 비율을 초과한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대가에 있다고 봐서 양도해당합니다.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해당하고 조합의 현물 출자도 이런 경우는 양도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이건 양도해당합니다. 31번 문제 보시면 소득세법상 양도 및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여러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건설 건축물. 자, 우리 무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지가 사실상 뭐 한 날? 사용한 날이에요. 근데 시험에 이미 나왔던 것은 여러 번 나왔는데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사실상 사용일인데 추후 나중에 사용 승인 받은 날 아니에요. 자,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 우리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 요거 34회 시험 때 정답적으로 나온 거.
대금 청산일까지 목적물이 완성 확정되지 않았을 때는 대금 청산입니까? 아니고 완성된 날이요. 완성된 날이죠. 완성된 날. 그래서 요거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요거 이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 34회 시험 전에도 제가 맨날 예를 들었던 건데,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킨 조세인데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양도세는 원래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 취득시로 하지만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잖아요. 양도세는 취득해서 양도까지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 이 자산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귀속 부분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일시적 우발적 양도수익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인데 언제부터 사용수익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된 자산은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완성 확정된 날이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예를 드렸는데 대금 청산일로 바꿔서 나왔었습니다. 아니고 완성 확정된 날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어음 같은 것은 어음은 교부가 백날된 부예요. 결제가 돼야지. 그래서 결제일이고 어음 결제예요. 민법 245조 1항 평공인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 20년간 점유한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 점유 시효간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다? 점유기에서요. 취득세에서는 점유로 시효간 부동산 언제고? 그렇지.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고. 근데 양도세는 점유개시로 소급한다는 거. 사용수익 이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평공인하게.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에는 중빠른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하고 인도를 상수를 비교해서 중빠른 날. 수용도 중빠른 날. 첫 할부금 지급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 지급일이다. 이러면 틀려요.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중빠른 날이고. 32번 문제 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비과세 양도수익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비과세 요건은 모두 충족했다고 하고요, 요건은. 자, 이거를 많이 틀렸어요. 다른 데서도 보면 이 32번 문제를 많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 수업시간에 문제집에도 나오는 거고 수업시간에 제가 한 건데 문제집 할 때도 그렇고 보세요. 제시되지 않은 비과세 요건은 모두 충족했고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수도 비과세죠. 자, 8년 이상 제천 작용한 농지 양도수익이나 요거나 우리가 일정 농지 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수익이라든가 자 보세요. 8년 이상 제천 작용 농지 양도수익이라든가 아니면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수익이라든가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자, 양도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 보세요. 양도소득. 이것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자 보세요. 이쪽 칸이 좀 모자라니까. 이거는 두 가지는 비과세 양도소득이 아니라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감면소득이라고 그랬잖아요. 감면소득이라고. 그래서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소득이지 비과세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그래서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비과세 양도소득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얘들을 골라야 돼요. 얘네들은 두 가지는 요거는 조세 특례 제한법상 감면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닙니다. 자, 8년 제초용지 양도지 양도소득이라든가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감면소득이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과 그에 따른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 곱해서 한정한 면적이 내 토지 즉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소 비과세고 지적재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요거 뭐하고 비과세고 그 다음에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보고 비과세고 그래서 비과세 소득의 종류 상점 알아두면서 요거 8년 제천 정릉 양도소득이나 농지 대토로 인한 농지 양도소득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 감면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 비과세 양도소득이 아닌 것은 몇 개입니까? 한 개예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문제 봅니다. 33번은 고주자 소득세법상 고주자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액 계산할 때 우리가 실거래가로 양도세액 계산할 때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항목에 어떤 게 포함되는지 않는지 이거 시험에 틈틈이 잘 나왔었는데 최근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제가 요거 그러니까 양도세액 계산할 때 실거래가로 양도세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나올 때 이거 시험에 나오면
이 1번 질문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상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조성금은 이 조성금은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취득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이거 실제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들어간 비용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나중에 토지 취득해서 갖고 있다가 이제 공구상 면적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 토지가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고 그래서 또 대가가 왔다 갔다 한 거 아니고 그래서 취득가액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1번 요거. 꼭 알아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사 면적이 아까 봤죠?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성금은 요거는 뭐고? 비과세고. 요건 비과세고. 면적이 증가돼서 징수당한 조성금은 취득가에서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매매계약에 따라 인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양도에서 지출한 명도비용 같은 것도 양도비용으로 포함하고 양도수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 대리 비용 같은 거 요거 양도 비용으로서 포함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 그 다음에 샤시 설치 비용, 방거실 확장 공사비 같은 거 가치 증가했을 때 이런 거 자본적 추이로서 필요비 포함합니다. 내 자산의 가치가 좋아지고 낮아지고 그러면서 들어간 비용, 소송 비용 등으로서 지출한 연대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합니다.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은 포함하지 않고 산입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포함합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상.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입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포함합니다. 이중공제 방지 원칙이고. 자, 이렇게 해서 1번 이거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34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에 배우자 또는 직계점유 속한 증여를 산 이월과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였습니다. 이 이월과세 특례가 작년에는 출제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가 백선에서도 그렇고 동용에서도 그렇고 앞선 회차에 막 제가 여러 번 출제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독립화 문제로 사례형 문제로 작년에 나왔잖아요. 또 나올 가능성이 독립화 문제로 가능성은 낮아서 마지막에 4회차에서 한번 슬쩍 보고 가라고 4회차에만 지금 이렇게 문제를 한번 출제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볍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어떤 얘기냐? 우리가 이월과세 특례가 나왔다. 배우자 또는 직계점유 속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월과세 특례요. 제목이 이월과세라고 안 나와도 작년 시험처럼 이렇게 딱 봤더니 배우자 직계점유서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 몇 년 내? 10년 내 양도하는 사례로 나오면 이월과세 특례입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이월과세 특례가 나왔다 그러면 문제 옆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해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배우자 직계점유 속한 이월과세 특례요. 이월과세 특례. 이월과세 특례는 어떤 거냐면 먼저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월과세 특례에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증여자, 그 다음에 증여자, 수증자. 그래서 이월과세 특례 문제가 나오면 갑을병 이렇게 증여자, 그 다음에 을, 수증자, 그리고 제3자, 병 이렇게 딱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해놓고 문제 푸시라고 그랬습니다. 배우자 직계점유속 관계고요. 증여자 수증자는 배우자 직계점유서로부터 증여받아 몇 년 내? 10년 내 양도했을 때 이월과세 특례 적용됩니다. 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누가 됩니까? 수증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점유속 수증자가 납세무자고. 근데 이월한다는 것은 양도세 계산 시에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취득한 가격으로 이월합니다. 그래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격으로, 증여자가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 자, 기납부한 증여세요. 증여받으면 했던 증여세, 기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답 주문이었죠.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답 주문이었습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잔머리 쓰는 사람들한테 왜 혜택을 줍니까? 그런데 이 기납부한 증여세 원래 상속세나 증여세는 옛날에 냈던 거 이번에 팔면서 양도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해요. 자, 기납부한 상속세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차익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도차 계산할 때 기납부한 증여세도 원칙 포함 안 하는데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만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합니다. 근데
어떤 수강생분이 왜 혜택을 줍니까? 그런데 혜택 주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원래는 산출세에서 세액공제에 되는데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 시험에 기납부 한정에서는 산출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틀려요. 세액공제 아니고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자와 수동자는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차피 배우자 직결 존비속은 한 몸이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납세무자는 수동자인데 취득가액과 취득시는 증여자 취득한 가격으로 취득한 때로 이율 해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세 계산하시고,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이기한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에.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또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같은 거, 무슨 이용회원권, 또 여기다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올해 양도일 전 1년 내 증여받은 주식도 포함해서, 양도일 전 1년 내 증여받은 주식도 포함해서 이런 걸 증여받아서 이제 10년 내 제3세 양도하는데, 다만 주식은 양도일 전 1년 내 증여받은 주식도 포함하는데 주식은 1년 내요. 주식은 1년 내 제3자에게 양도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적용하라. 여러분, 이혼했다고 해서 만약에 특례 적용 안 한다 그러면 기꺼이 법원에 양도일 부부였는데, 자, 양도일 현재 이혼했어요. 둘이가 혼인관계 소멸. 이혼했다고 특례 적용 안 한다 그러면 기꺼이 법원에 손잡고 판사 앞에 가서 인상 빡빡 쓰면서 이혼시켜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원 바깥에서 손잡고 집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을 때 특례 적용합니다.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아야 당연히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금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 죽을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악용의 소지가 없으니까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된 경우 특례 적용하지 않고, 또 장특공제 정의시든 세율 정의시든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 직계점속이 당초 취득일을 취득시로 한다. 그렇죠?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이율합니다.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한 역시 배우자 직계점속이 취득한 당시 가격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납부하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양도세 계산 시, 자, 필요경비 어떻게 한다? 산입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인정호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에 특례 적용합니까? 수용된 경우는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양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 시험에 한번 정답적으로 나온 적이 있고요. 자, 이거 설명 드려볼게요. 이율과세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자, 보세요. 사망으로 혼인관계 소멸됐을 때 특례 적용하지 않고, 또 수용으로 양도했을 때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춘 주택을 양도했을 때 특례 적용하지 않고요. 또 특이하게도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도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특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더 적어. 그러면 특례를 뭐로 적용해요? 또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이율세 특례를 적용하면 세금을 더 적게 받을 수 있으면 특례를 적극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국민들이 적게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왜 적용 안 합니까? 그랬는데 국가가 땅파수 국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율세 특례를 적용하면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세금을 더 적게 받으면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또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둡니다. 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율세 특례 이렇게 한번 보고 갑니다, 여러분들. 35번 문제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세 세율 적용 시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세를 정하는 경우가 아닌 거 그랬는데 이거를 의외로 많이 틀렸어요, 사람들이. 자, 다만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모두 등기됐고 주어진 조건에 고려하지 않는다. 여러분, 토지 건물 우리 6에서 45 8단계 초과세를 적용하는 거, 요거 여러분 총정의 특강집에도 이렇게 정리돼서 나오는데, 이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상가 건물 초과준 세율이죠. 그 다음에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초과준 세율 적용됩니다. 자,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1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60, 2년 이상일 때 6에서 45% 초과세율이에요. 분양권은 딱 두 가지예요. 분양권은 딱 두 가지예요.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몇 프로? 네? 분양권 시험에 이미 출시된 거 70%고 1년
이상이면은 2년 보유했어도 몇 프로고 60%고 분양권 딱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무조건 몇 프로입니까? 2년 이상이어도 60%입니다. 1년 이상 60%. 그 다음에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기타 자산은 여러분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잖아요.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입니다. 자, 기타 자산 나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 이거였잖아요.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 누진세율이고 1년 미만이어도.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쉬운 거였는데 많이 틀렸어요. 36번 문제 봅니다. 다음 보기에 의하는 경우에 양도세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맨날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등기된 상가 건물입니다. 자, 2년 이상 보유하면 세율은 6에서 45% 팔당의 조원수율인데 과세 표준 금액이 1,400만 원이면 1,400만 원 이하일 때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 몇 프로예요? 6%입니다. 초과누진세율이. 그러니까 산출세가 얼마입니까? 84만 원. 아예 사례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2년 이상 보유하면 초과누진세율 적용되고 과세 표준 금액이 1,400만 원이 할 때 6%입니다.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37번 문제 보시면 자, 한 번 더 고개를 드시고 스트레칭 한 번만 더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목 운동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올해 마지막 스트레칭이었네. 자, 어깨 돌리시고 오늘 마지막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어깨 돌리시고 자 봅니다. 소득세법상 고조의 양도소득에 대한 장기 불등재 등 세액 계산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거였습니다. 하여튼 시험장에서 주의사항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계속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여튼 시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일주일 전 열흘 전 그때 민법 전반부에 하루에 민법 했으면 좀 부담 정한 뭐 예를 들어서 중개사법 부동산 학개론 했으면 세법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민법에서는 공시법 이런 식으로 공법과 중개사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민법, 공시법, 학개론, 세법, 그 다음에 공법, 중개사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반부 하루를 나눠가지고 계속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저 봤던 것들을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계속 복습해주시고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 전날 하여튼 시험 전날 하고 당일날은 이렇게 제가 오답노트 만든 거 진짜 헷갈리고 안 외워지고 그런 것들 자꾸 틀리고 그랬던 것들만 다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시험 전날 미리 다 준비, 신분증이든 수험표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수성 테이프, 수성액은 안 되고 수성 테이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 준비해 놓으라고 했습니다. 옷 같은 것도 얇은 옷을 여러 벌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아셨죠? 전날 그런 것도 실맞게 안 챙겨놓고서 당일날 아침에 허둥지둥하고 빼놓고 오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수험생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인데 그리고 하여튼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잠이 굳이 안 오면은 억지로 하면서 시간 보내지 말고 공부를 하세요. 하나라도 더 보고 잠이 안 오면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떡하네 수면제 같은 거 막 먹고 그러는데 수면 유도제 글쎄 하여튼 어떤 사람은 술 먹는 사람들은 잠이 안 오면 술 먹고서 자는 사람들인데 숙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독주 같은 거 잠깐 샤워한 상태에서 좀 살짝 만져가지고 조금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그런 거에 저게 만들고 잠이 안 오면 공부를 하다가 주무시고 그 다음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일찍 자려고 한다고 자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생활 리듬을 일주일 전부터는 조금 한 11시나 12시 돼서 자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이런 걸 미리 해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잘 준비해서 가시고 평소 먹던 음식을 드시고 가셔야죠. 그리고 초콜릿 같은 거, 이런 거 초콜릿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갖고 가는 게 좋아요. 그런 것들 갖고 가셔가지고, 당 떨어질 때 그런 것들은 위에 부담도 없으면서 바로 연령화되니까 그런 것들을 갖고 가시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막 먹고 점심시간에 김밥 같은 거 사갖고 가지 마시고 소프트한 어떤 그런 거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로 갖고 가시고 열량 보충은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로 열량 보충하시고요. 아셨죠, 여러분들? 단백질 바라든가 이런 거로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보고 나서 답 맞추고 1차 끝나고서 막 동차 보는 분들 답 맞추고 이래가지고 가답안이 회사마다 조금씩 틀릴 수가 있어요. 몇 문제씩 막 틀려 해마다. 가답안 회사에서 각 회사에서 배부하는 그 가답안하고 나중에 이제 다섯이 그때 이제 나왔던 그 가답안하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거 맞추지 말고 동차 보는 분들 그냥 이렇게 하셔야지. 동차 보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 1차 가답안 뭐 이런 데 나눠주는 거로 해가 맞췄더니 자, 2문제인가 부족해가지고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열받아가지고 심지 그냥 던져버리고서 그냥 2차 시험 안 보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 뭐 구제 받고 쪽으로 해가지고 합격해가지고 1년 다시 공부한 수험생도 있으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잊어버리고 2차 준비하시고 2차 동차 보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아셨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더 커피 같은 거 너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날씨가 좀 쌀쌀한데 커피를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 같은 거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 같은 거 너무 물 같은 거 너무 아침에 많이 먹어가지고 커피 같은 거 이래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시험 망치지 말고 물 같은 거 이런 거 커피 같은 거 조금만 이렇게 마시고요. 커피 진하게 해가지고 조금만 마시고 많이 마시지 마시고 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 자 보세요. 시험 볼 때 모르는 문제 푸는데 모르는 문제 나왔다 그러면 망했구나 이러면서 그냥 까매지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시험장 가면 확실하게 답이다 이런 거는 40%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 한 30%는 이건 것 같은데 해서 찍는 거고 또 한 30%는 이거 모르는 게 나왔다거나 처음 보거나 아니면 모르겠거나 아니면 풀기 어렵거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것 같은데 이랬다고 그래가지고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망했다 이러지 말고 그게 다 실력이에요. 이건 것 같은데 이게 다 실력이니까 여러분들 뭐 연필 굴려보세요. 맞나 안 맞지? 그러니까 이건 것 같은데 이게 실력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당하지 말고 낯선 문제 나왔거나 뭐 세법 같으면 처음 보는 5개 중에서 모르는 지문이 있거나 특히 충문에서 못 보던 지문이 나왔거나 그래도 당하지 말고 그냥 원래 그런 문제가 나왔거나 생각하고 패스하고 넘어가서 똘똘한 문제 풀어놓고 계산 문제 제껴놓고 풀어놓고 똘똘한 문제 풀어놓고서 나중에 그 제꼈던 문제 좀 낯설었거나 아니면 또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보면 세법은 답이 보인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문제들은 뭐 틀려도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때 이제 잘 골라내시면 돼요. 차분한 마음으로 오히려 답 잘 골라낼 수 있다. 다른 문제 똑같아요. 민법까지는 학계론 문제 풀 때도 딱 처음 보거나 시간 걸릴 것 같은 문제들은 딱 제끼고 똘똘한 문제부터 먼저 딱 풀어놓고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마킹할 때 같은 데다가 2개 찍으면 2문제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주의하고 밀려 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좋습니다. 당부 말씀 드렸고 계속해서 봅니다. 37번 장기보유통제 올해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장특공제 등 세액계산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거랬는데 미등기량도 없다고 하고요. 토지를 15년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는데 일반적인 토지 건물 다주택 같은 것들은 보유 연수의 몇 프로씩 2%씩 공제를 정합니다. 2%씩. 양도 차익의 보유한별 공제를만 적용해요. 일반적인 토지나 건물 다주택의 경우는. 그래서 2%씩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30%. 장특공제. 양도 차익이지 양도 가액이나 양도 소득 금액 아니에요.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30% 공제한다. 맞습니다. 장특공제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 분계인가전 주택분의 때려 부신 주택분의 양도 차익에 한정해서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토지건물 양도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만 곱합니다. 근데 20에서 80% 장특공제를 중받는 1세대 1주택이라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은 장특공제를 왕창해 줍니다. 양도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과 거주기한별 공제를 합한 공제를 정합니다. 보유연수의 4%씩, 거주연수의 4%씩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대 20에서 80%까지 장특공제를 받는 1세대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한이 몇 년? 2년 이상해야 됩니다. 이거 2년 이상해야지 2년 보유를 못했다 그러면 양도세가 1세대주택이요. 확대 적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공제, 양도세에다 보유한별 공제를 보유연수 2%씩 해서 6에서 30%만 공제받습니다. 양도세가 1세대 1주택 20, 80% 확대 적용받으려면 보유기한별과 거주기한별 공제 합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자, 3년 이상 보유는 당연히 기본이고, 보유한 중에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거주한다는 거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정답. 국내에 소지하는 자산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의 경우 3년 보유한 경우도 공제 적용받을 수 없다는데 3년이 아니라 10년을 보유했어도 국외 소재 자산은 장특공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국외에서는. 그 다음에 비고자 마돈나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된 건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특공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그렇습니다. 비고자도 일반적인 장특공제 6에서 30%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 토지 건물 양도했을 때 1세대 1주택에 대한 확대 적용만 비고자는 안 해주는 거지. 이건 고주에게만 주는 혜택이라 그런 거지. 비고자가 양도하더라도 일반적인 공제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38번 봅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 과세 표준 계산하는 경우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가. 이런 거 틀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본공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싹 다 깔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 자산, 미등기 양도 제외 대상 아닌 미등기 양도면 기본공제, 장특공제 다 배제되죠? 그래서 공제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국외자산도 돼요. 보유한도 관계없어요. 또 조롱상정인 다주택이나 이런 것들, 또 조합원 입주권 이런 것들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보세요. 요거는 장특공제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도 대상이 됩니다. 근데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되지만 장특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만 대상이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장특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장특공제 대상은 토지건물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인데 그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은 장특공제 대상이지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아니에요. 기본공제는 다 대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정답입니다. 자, 39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다음 중 2025년도 시행되는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김호용 주택이 실거래가 12억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면적보다 크더라도 주거분과 주거 이해분을 분리해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다, 실거래가 10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다, 그럴 때는 고가주택에 해당되면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즉, 주거분만 주택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얘기냐면,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를 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겸용주택,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요. 이게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다 그러면 이거를 주택으로 보는지 상가로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죠. 주택으로 보면 비과세, 상가로 보면 과세고 그럴 때 겸용주택 판정할 때 이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요. 실거래가 10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닐 때하고 고가주택일 때하고 비교해서 봅니다.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일 때하고.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이 아닐 때는 이런 거 했어요. 주거면적이 주거 이외 면적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 건물에 있어서는 전부주택으로 봅니다. 그 사람들 전부주택으로 보고. 근데 그래서 건물 면적은 전부 비과세고 비과세권 갖췄을 때 주거면적이 주거 이해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 주택 이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렇죠?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잘 보세요. 부등호 주택 면적이 클 때 부등호하고 주택 면적이 클 때 부등호와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 부등호를 잘 기억하시면서 요거를 기억하시면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주택이 클 때만 주택 면적이 클 때만 전부 주택이죠. 작거나 같을 때는 주거분만 주택이고 주택이 클 때만 전부 주택입니다. 전부 주택이고 그처럼들 얘기입니다. 근데 고가주택이요. 요거 겸용주택이 고가주택일 때는 자 보세요.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택이 클 때도
주택 이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 법령이. 주택이 클 때도 주택 이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 말은 주거 부분만, 주택 면적이 클 때도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래서 주거와 주거 이의 부분을 분리해서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요거 주택 이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법령이 이렇게 되는데 주택 이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니까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전부 주택이 아니라 주택면이 크더라도 전부 주택이 아니라는 거,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는 거. 요거를 구별합니다. 규명주택. 고가주택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비교해서 딱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옳은 거니까 고가주택에 해당될 때 주택이 뭐 크더라도 주거분과 주거 이해분을 분리해서 과세한다. 맞죠, 여러분들? 자, 1번 맞습니다. 정답이고. 2번 양도수 과세 비중과 세액을 결정 경정 관할 세무장이 결정한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부한 관할 세무장이 계산한 총결정세액이 이미 납세자가 납부한 확정시공세액을 초과해요. 그러면 결정한 세액이 더 많아요? 납부한 세액보다 다시 계산한 세액이 더 많아. 그럼 부족하게 납부한 거죠, 이 사람이? 그러면 그 초과하는 세액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거세에게 알린 날로부터 며칠? 60일이에요? 아니고, R30, 30일에 징수합니다. R30. 외웠잖아, 우리. R30. R30. 취득세는 매 30. 매각일로부터 30일 내 통보 신고. 자, 취득세는 매 30, 양도세는 R30, 알린 날부터 30일에 징수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양도세 대상 건물을 양도한 고자는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을 양도로 보는 경우. 자, 부담부 증여 시에 여러분 양도세 예정 신고할 때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예정 신고 없이 확정 신고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정 신고 하여야 합니다. 예정 신고 해야 되는데 하여야 하는데. 다른 거는 다 2개월인데 부담부 증여 시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만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거예요. 이거 작년에 2개월로 바꿔서 나왔고. 자, 예정신고 없이 틀렸습니다. 예정신고 해야 됩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도. 양도세 납세금 확정한 납세무자 신고에 의하지 않고 관할 세무자 결정해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는 납세무 확정, 누가 세금 계산하냐는 건데,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 신고로 확정되는 거지 신고에 의하지 않고 틀렸습니다. 결정해야 한다 아니에요. 양도세 같은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때 확정됩니다.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아니한다고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양도세는 납세무자 신고만으로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신고하고 뭐 납부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납부는 소멸사유제. 자, 신고만으로 확정됩니다. 신고에 의하지 않고 신고로 확정되고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에 속한 분기 아니고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일반적으로 양도세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에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란 말이 없어도 예정신고가 강행적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에 속한다.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분기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히 알아둡니다. 1번 정답이요. 자, 40번 문제 라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소득세법상 고소의 국내산 양도세 계산하는 경우로서 배우자 지켜주면 속한 이율과세 특례하고 그 다음에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해산부인 특례를 비교한 내용이다. 틀린 거랬습니다. 자, 일부러 여러분들 이렇게 안 나오더라도 비교해서 꼭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이율과세 특례하고 부당해산부인 특례를 비교해서 정리해 둡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어떤 거냐면 여기 보세요. 이율과세 특례하고 그 다음에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요. 특수관계자 간에 이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두 가지가 있죠. 부당예산부인 특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증여 후 우회 양도가 있고,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했다가 우회 양도하는 게 있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내 양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높게 고가로 양수 취득하는 거. 자,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것은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렇게 외웠고요. 그럴 때 증여 후 우회 양도를 보시면 이거 시험 문제에서 증여 후 우회 양도라고 나오지 않더라도요.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문제를 지문을 봤더니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는데,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로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주로 삼촌과 조카, 사촌지간, 형제지간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특수관계자는 이월과세 특례 중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삼촌과 조카, 사촌지간, 형제지간으로 나와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하는데 증여받아서 몇 년 내? 이거 10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했다. 이렇게 나오면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10년 내 양도했다. 그러면 이월과세 특례, 증여 후 우회 양도 부당해산부인 특례라고 눈치채시고, 그럴 때 이렇게 했다고 무조건 특례 적용되는 게 아니라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부당 감소를 요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A, 수중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B, 요 두 개 합친 게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요 양도소득세, 요거 C, 요거하고 비교했을 때 수중자보다 많은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 할 때 더 적어요. 그러면 지가 직접 더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서 얘네들 계산을 싹 부인합니다. 수중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게있으면 돌려주고, 기납부한 증여세 요거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요. 싹 부인하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봅니다. 그래서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취득가격과 취득시기도 당초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때로부터 수증자 을이 양도한 때까지로 부유양도 계산하고요. 그래서 수증자보다 많은 증여세 양도세 합한 경우에 당초 증여자 직접 양도하고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 할 때? 적을 때요. 이럴 때 합니다.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더 크면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증여자가 제3자 양도한 것을 본다면 틀려요. 그때는 수증자 을이 양도한 거지. 요거. 자, 그러면 공통점은 보세요. 요거. 공통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증여받아서 10년 내 양도한 거고요. 10년 내 양도했을 때고, 공통점은 취득가격과 취득시는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근데 다른 점, 납세무자 이월과세 특례는 수중자인데 증여 후 양도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것을 보고 당초 증여자고, 증여세 기납부한 것 증여세 이월과세 특례는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데 증여 후 양도는 싹 부인하기 때문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자, 이때 증여자 수중자 이월과세 특례는 연단합세무가 없어요. 저기 한 몸이니까. 근데 여기 증여 후 우양도는 증여자 수중자가 불법에 적용이 협력했다고 봐서 증여자 수중자가 연단합세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연단합세무 있다는 거, 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딱 비교해서 알아둡니다. 정리. 그러면 볼게요. 납세무자 이월과세 특례는 수중자고,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당초 증여자고, 적용기간은 둘 다 10년이고, 증여자 수중자의 관계가 이월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고,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고, 증여세 처리 이월과세 특례는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는데 부당해산부인 특례도 필요경비로 공제해요? 안 합니다. 자, 얘네들은 계산을 싹 부인하기 때문에 기납부한 증여세 필요경비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고, 증여 우양도는. 자, 그 다음에 4번 정답이고, 연대납세무 이월과세 특례는 없는데 부당해산부인 특례는 연대납세무가 있고요.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다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가산세 관한 것은 우리 아까 뭐 쭉 한번 보셨고요. 이렇게 해서 보시고 좋습니다.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합격하셔가지고 멋진 공인중개사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들 돈만 밝히는 사람 되지 말고, 돈도 벌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희망을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멋진 공인중개사 되시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여러분이 이루시길, 꿈을 받아서 여러분이 꿈을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별을 보고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가 기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11월 1일 날 아셨죠? 관악산 공원에서 여러분들 만나보길 바랍니다. 당일 연락번호, 다음 카페 제가 아직 공지는 안 했는데 이제 공지 곧 할 건데 자세한 공지 보시고 여러분들 오시기 바라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기념타올도 받아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동영모의고사과정 수강하시나 이제 수고 많으셨고 1년 총 과정을 수강하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비록 힘겨워도 약해지지 말고 시간의 폭풍에 맞춰서 지금부터 남은 시간 하나 더 보면서 하나 더 정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합격의 정상에 있을 것이고, 합격의 믿음을 갖는다면 시험장에서 제가 함께함을 낄 것이고 제 음성이 들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잠깐, 여기 끝난 거 아니에요. 잠깐 제일 중요한 게 남았는데, 자, 제가 하는 걸 잘 보세요. 합격 기원하는, 합격을 다짐하는 세레모니인데 잘 보세요. 따라하지 말고 일단 구경만 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한 번에 끝내기 바랍니다. 저는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합격, 전원 합격. 아셨죠? 그리고 힘찬 박수 치면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인강수강생 여러분들도 계신 곳에서 따라 하시고요. 자, 전학교의 그날을 반드시 전학교 오십시오, 여러분들. 전학교의 그날을 위해서 구호 준비, 야! 이런 기백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런 기백으로 가면 낯선 문제 보고서 막 망하고 이러지 말고, 아유, 낯선 문제 딱 나와도 제끼고 똘똘한 문제 빨리 풀어야지. 이렇게 되려면 이런 기백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구호 준비, 야! 아직도 약하다. 다시. 저는 합격의 그날을 위해서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합격, 저는 합격! 하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합격하고 오시고.